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동기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서영화 감상하기. 오늘의 주제는 쉼입니다. 쉼. 자, 오늘 감상해볼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일상에서 이제 휴식이란 어떤 건가요? 혹시 이 그림들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쉰다는 거는 몸도 쉬고 이제 마음도 쉬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수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그런 그림들이 좀 생소한 것들 같지 않으십니까? 난생 처음 그림 감상 좀 해보겠다 했는데, 자, 왜 이렇게 그림이 어렵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소 좀 낯선 그림들을 챙겨오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다빈치라든가, 다빈치 예컨대 모나리자, 이렇게 유명한 그림들은 교과서 또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림은 사실 미술관에, 박물관에 가면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만나는 그림들은 되게 낯섭니다. 자, 그런 그림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림을 보는 방법을 익혀보자 라는 뜻에서 이제 낯선 그림들을 또 처음 보는 그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그림을 내 방식대로 보기, 저와 함께 이제 이 시간을 좀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그림입니다. 일요일 머리 말리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뉴욕의 이제 풍속과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이웃들의 모습을 이제 그림에 담았던 존 슬로안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굉장히 특이한 화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애쉬캔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애쉬캔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 그러면은 글쎄요, 잿더리 그런 이름으로 이제 자기들을 불렀죠. 사람들이 또 애쉬캔파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이런 일단의 그 젊은이들이 그 뉴욕의 화려한 뉴욕이 아니라 뉴욕의 뒷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이제 색깔들도 좀 어두웠었고, 이런 작품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멤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존 슬로안도. 자, 한번 보죠. 일요일 오전입니다. 머리를 감은 여인들이 옥상에 모여 앉아서 그 따사로운 햇빛과 적당히 부는 바람에 그 젖은 머리를 말리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뉴욕에는 굉장히 많은 봉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운영했던 업체들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전국 각지에서 젊은 여인들이 뉴욕으로 많이 몰려들었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1960년대 구로공단의 수많은 봉제 공장들과 전자 공장들 때문에 우리 누나들, 언니들이 이제 모여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그런 여인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죠. 자, 도시를 이제 지나온 바람, 그런 바람들이 여인들의 이제 머리를 부드럽게 이제 쓰다듬기도 하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줄에 걸린 빨래들을 좀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에 몸을 맡긴 사람도 빨래도 이제 모두 즐거운 시간이죠. 지금 노동 환경과는 굉장히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열악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풍요로워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강해 보입니다. 머리를 뒤로 이제 함껏 넘기는 그 여성의 표정, 그리고 그런 자세에서 이제 젊은 꿈들이 그 일요일의 햇빛 아래에서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웃음소리와 채 마르지 않은 그 머리카락에서 흘러나오는 비누 향, 이런 것들이 바람을 타고 마치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느낌이죠. 볕 좋은 그 옥상의 빨랫줄에 나란히 걸려서 혹시 축축해진 몸이 있다면은 또 마음이 있다면은 함께 말리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일요일이지만은 딱히 갈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여인들은.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와서 밀린 빨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지금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어떤 그런 삶, 또 그런 쉼. 사실은 또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또 다시 이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이런 그 19세기 후반에 가면은 이제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래서 도시로 몰려든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림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그림들은 사실적인 묘사를 한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작품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종업원들의 애환을 담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혹시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만나실 때 이런 작품들을 만나시면은 그런 데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의 어떤 고단함도 상상이 되지만 또 그만큼 이런 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 작품입니다. 자, 라벨로 해안이라는 작품입니다. 우선 작품을 잠깐 좀 보실까요? 마치 사진 같지 않으신가요? 예, 이 작품을 그린 그 덴마크의 페데르 문스테드라는 화가는요, 당대 최고의 풍경화가라는 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풍경화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어떤 미술 장르의 주요 장르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도 역시 대략 19세기 정도부터입니다. 이제 그 이전까지의 모든 풍경화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을 묘사한 작품만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쁜 풍경, 뭐 이런 풍경들은 그걸로 그림으로 인정을 안 했었죠. 그러다 19세기 이후가 되면서부터 이런 풍경들이 하나의 중요한 장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윈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주의 법에 따라서 거의 사진과 같은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더해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뭐 그런 화가였고요. 또 이 풍경 화가이다 보니까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주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한 그런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자, 작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라벨로라는 지명은요, 세계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그 이탈리아의 아말피 해변도로에 있는 그 마을 이름입니다. 그 나폴리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이어지는 해안도로죠. 이곳에서 이제 그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이제 그 좋아가지고 되게 그 시인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이곳을 찾아온다 그러는 정도로 대단합니다. 저기 그 뿌옇게 저 멀리 펼쳐진 그 푸른색 도대체 어떻게 그려낸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곳에서 며칠 몸과 이제 마음을 그 내려놓는 상상, 뭐 그것만으로도 이제 우리 몸에 비어 있는 그 에너지 탱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다음 작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매혹적인 작품이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작품이 한번 전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필립 윌슨 스티어의 작품인데요. 이 스티어는 이제 바다를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작품에 보면은 특히 이제 바닷가에 그 소년과 소녀가 있고, 막 그런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 또 소녀가 등장하는 이런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티어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82살이었거든요. 근데 82살까지 살았으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오래 산 화가였죠. 이제 그 스티어가 이제 마지막에 남긴 말, 이제 그릴 만큼 그렸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이 작품은 그러면 언제쯤 그린 작품이냐면은 이제 28살 때 그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산 화가였죠. 그리고 이 작품은 참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작품을 좀 살펴볼까요? 여인은 지금 해를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 등진 그 여인의 모습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햇빛은 이제 바다 위에서 반짝거리죠. 지금 그 반짝거리는 것이 여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여인의 그 키만큼의 그림자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또 아주 얇은 분홍색 스커트가 아주 여인의 그 날렵한 몸을
하늘 높이 이제 밀어 올릴 것처럼 지금 경쾌하게 날리고 있고요. 또 길고 검은 머리는 이제 그녀의 목을 이제 부드럽게 감고 있죠. 이 작품을 보면은요, 섬세한 묘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인상주의적인 기법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굵게 이렇게 칠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햇빛과 이제 바람이 가득한 해변에서 이제 모자챙을 가볍게 이제 쥔 그 여인의 가슴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예. 자, 우리 그 작품을 더 보면은요, 여인이 바라보는 데 쪽에 어떤 모습이 펼쳐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인이 뭐를 바라보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해변가에 누군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상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볼 때 이런저런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의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작품 볼 때 전 이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죠. 영화도 그렇고 아니면은 내가 살아왔을 때 정말 만났던 그런 어떤 풍경들 또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또 또렷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바쁘게 살면서 보다 보면은 마음에 먼지들이 좀 쌓이죠. 먼지들이 뽀얗게 쌓이게 되면은 자꾸 희미해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확 털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나면은 마치 어제였던 것처럼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 삶은 이제 풍부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잠시 혼자 있는 시간, 또 낯선 곳으로의 여행, 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침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다가 마치 얼마 전에 봤던 풍경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 쭉 오랫동안 먼지를 덮고 있다가 확 날아간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었죠. 여러분들은 마음에 쌓인 먼지를 얼마나 자주 씻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쉬어가는 그림 이야기를 좀 만나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쉰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잠시 내려놓는 것들이거든요. 예, 오늘 그런 이야기였고 그런 작품들을 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